학교 성적표 보는 겁니다.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받아보셨나요? 아,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세종 애들은 착하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착한 애들 맞는 것 같습니다. 가방에 막 썩는 냄새 나가지고 가방 한번 치우려고 봤더니 꾸깃꾸깃해서 어디 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네, 뭐, 정말 속 터지죠. 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성적표는 잘하는 학생의 성적표일까요? 좀 학업에 조금 문제가 있는 학생의 성적표일까요? 기초 월반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초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성적이 낮은, 네, 학생의 성적표입니다. 제가요,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인터넷 서칭을 되게 많이 했는데 못 찾았어요.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2018학년도 옛날 거를 하나 딱 잡았는데 성적이 좀 그렇습니다.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성적표도 네,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과목명입니다. 과목명이 쭉 있죠. 이건 과목명입니다. 과목 단위입니다. 근데 이 과목에 가로에 숫자가 있네요. 이 숫자는 뭘까요? 이게 이수단입니다. 네. 그럼 이수단위는 뭘 의미하죠? 일주일에 몇 시간을 배우는 과목이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요 과목,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좀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은 비중이 좀 약한 이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요거는 이제 이수단위. 근데 요게 고교학점제 아직 시행되진 않았어요. 아직 시행되진 않았는데 내년 1학년 애들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이제 이 이수단위라는 표현이 무엇으로 바뀐다? 학점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기에 일주일에 1시간씩 배우면 그게 1학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주, 그래서 16시간에 플러스 하나 해가지고 그 과정을 이수를 하면은 1학점을 이수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구분해 봤더니 지필이 있고 수행이 있네요. 여기서 지필은 무엇을 의미하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흔히 이거를 이제 지필고사라고 표현하고요. 또는 이제 1회차, 2회차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희 또래들이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훨씬 더 익숙한 표현이죠.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수행은 이게 수행평가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제법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어쨌든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이런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제형 수행평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주는 거죠. 언제까지 뭐 해서 갖고 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누군가 제3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과물이 들어오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선생님의 관찰에 의해서 어떤 주어져 있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수행하는 과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 비율입니다. 여기에 반영 비율인데요. 하나의 과목에 여러 구분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 요 반영 비율을 전부 다 합하면 몇이 될까요? 100이 돼야죠. 100이 안 되면도 안 되고 100이 넘어가도 안 돼요. 100이 딱 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점수입니다. 원점수는 이게 우리의 상식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점수가 원점수예요. 자, 엄마 나 오늘 100점 받았어. 어떤 느낌이 드시죠? 잘했다. 그죠? 어휴, 만점 받았네. 이 느낌이 드시는 거죠. 엄마 나 오늘 30점 받았어. 야,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100점이 1000점 만점이었어요. 그 30점이 30점 만점이었어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점이 몇 점이냐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원점수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여지는 성적표에 나와 있는 원점수는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의 어떤 점수.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되어서 여기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 점수에서 학생이 받은 점수의 그냥 총합. 그게 100점이에요. 그게 원점수예요. 그러니까 원점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원점수 100점 만점에 누군가가 90점을 받아왔대요.
엄마 나 아까 얘기 좀 잊으시고 90점 받아왔대요. 어때요? 잘했네. 그죠? 옛날 우리 수음이한가 했을 때 수에 해당하는 되게 잘했네. 이 느낌 받을 수 있는 거죠. 엄마 나 60점 받았어.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죠? 이런 직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점수 체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 원점수만을 가지고 우리 애가 이 과목을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원점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90점 받았는데 평균이 98점이에요. 60점 받았는데 평균이 34점이에요.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점수 정보와 함께 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 원점수는 전체 이렇게 받은 것들의 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성취도입니다. 그 성취도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A, B, C, D, E 5개 구간이 있는 겁니다. 5개 구간. 그러면은 요거 구간이 간격이 몇 점 간격일까요? 상식적으로. 아,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하면 20점이네요. 근데 보통은 이제 60점 이하 그러면은 무슨 생각? F잖아요, F. 낙제. 그죠? 그냥 낙제, F. 그러니까는 10점 단위로 끊는 거예요.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 이하. 그래서 A, B, C, D, E. 네. 요렇게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취도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성취도는 대학에서 의미 있게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취도 정보를 의미 있게 대입에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뒤에 설명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취도 정보가 진로 선택 과목 이외에 다른 과목은 대학에 전달되지도 않아요. 네, 대학에 전달되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아요. 학교생활기록부엔 찍혀 있어요. 근데 대학에 가지도 않아요. 네, 이런 정보다. 모든 건 아니고 일반 과목에서 그렇다. 그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학에서 의미 있게 보는 건 뭐냐? 바로 이 등급입니다. 석차 등급입니다. 석차 등급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적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애들을 구간을 9개로 나누는 거예요. 9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계산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계산을 해서 어디에 해당하냐에 따라 등급이 딱 결정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적표에서 제일 많이 주목하는 정보는 뭐다? 등급이에요. 그 학교 안에서 얘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 부분, 요 석차 등급을 가장 의미 있게 본다. 석차. 요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거,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성적표에는 이 석차가 나와요. 근데 대학에는 석차가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대학으로는 이 석차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목 평균 나와 있고요. 이 과목 평균 당연히 이 전체 수강자, 한국사를 전체 이수한 219명의 100점 만점 원점수의 평균 값, 그거를 보여주는 게 과목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수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여기에 모여서 이 표준 편차의 수학적 의미를 제가 막 설명하면서 하시는 건 또 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수학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펼쳐져 있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표준 편차와 연관되어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인이 있는데요. 대입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애들의 수준하고 관련돼 있어요. 애들의 수준하고 관련돼 있고, 두 번째는 문제의 난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표준 편차는 변합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통의 일반적인 애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요. 그럼 이 표준 편차는 좁아질까요? 커질까요? 좁아지죠. 왜요? 문제가 쉽잖아요. 문제가 쉽고 일반의 보통 애들이라 그랬죠. 그럼 대부분 애들이 잘 맞추겠죠. 그러면은 잘 맞은 애랑 끝에 있는 애 차이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는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됐다 어려워요. 문제가 됐다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표준 편차. 그래도 좁아요. 너무 어려우니까.